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일요일인데요. 총선이 끝난 지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고고TV가 수입도 없으면서 정신과 몸을 혹사시키면서 이런 방송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고고TV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고고TV에는 11개월 전에 이 방송을 개설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들어왔다. 당시에는 내가 자칭 우파 유튜버들이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저래 가지고는 절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가 없다. 그런 방송을 제가 간혹가다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려면은 보수 우파의 결집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중도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고고TV의 초지 일관 방송이었는데요. 이번에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쏠리면서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죠? 도저히 문재인 정권을 찍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한 달 내내 방송하고 있죠. 고고TV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죠?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욕을 제가 그 댓글에서 지금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후원을 하시거나 자율구독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느냐? 보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는 살아 있습니다. 염려하셔도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셔야지 언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까? 그죠? 그리고 희망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정오와 분노만 표출할 겁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정오와 분노를 많이 표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국민이 미래통합당을 버렸다. 그럼 우리는 따로 생각해 봐야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분들은 애국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고, 단, 그 사람들을 갖다가 리더한다면서, 사욕을 채운 사기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이야 그 리더들은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지금 그 고고TV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대선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이번에 참 기기묘묘하게도 보수 진영에 즉 미래통합당뿐이 없었죠. 솔직히 미래통합당의 지역구에서든 또는 비례대표는 41.5%는 기기묘묘한 지원을 갖다가 국민들이 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수를 버리지 않았다. 완전히. 누구를 버렸다? 미래통합당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41.5%의 보수층은 30%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도층이 한 11.5%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샵 민주당을 빼고 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찍어줬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대, 60대가 민주당으로 쏠림이 나타났다. 그만큼 미래통합당에 썩었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아니고 구한국당 4개월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향후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0%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죠? 우리 아래 세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은 우리 보수 그분들은 30%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41.5%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왜 2022년 대선에 그래도 보수 야권, 보수 중도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꾸 비슷한 방송을 하죠. 그죠? 제가 문재인의 경제 대실패가 문재인의 경제 대실패가 절대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 3년 동안 저 사람이 손댄 경제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외교적인 참상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될 리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갖고 우리나라만 닥친 코로나 위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므로 다른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를 갖다가 부양시키려고 하고 더 이상 침체되질 않기를 원하는데 다행히 이 나라는 제조업, 우리 산업화 세력이 건설해 놓은 제조업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덜 추락하는 경우로 나오는데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망친 경제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이에요. 소주성하고 거기 플러스 2년을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아무리 국난 극복 위기 향후 2년은 아무리 국난 극복 위기 경제 부활을 외쳐도 문재인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나타났을 적에 제가 아주 막 까무라치는 발언을 문재인이가 한 걸 들었죠. 여러분들도 뭐예요? 코로나 초기에 경제와 방역 두 가지 잡겠다 했었죠. 그러면서 초기에는 경제도 놓치고 방역도 놓쳤다. 지금 방역은 우수한 한국 의료진과 국민들의 대협조로 코로나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지만은 또 와요 코로나 위기는. 그 다음에 경제는 4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다. 문재인의 허언, 망언, 경제와 방역을 똑같이 잡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궤변이었고 망언이었다. 향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 뭐 코로나 뉴딜이라든가 또는 그 IT 또는 미래 산업, 미래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되지도 않는다. 되지도 않는다. 돈만 쓰다가 결국은 국민들은 무상복지 몇십만 원 받아먹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차리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끝난다. 그게 2년 아니냐 아니면 2년 후냐의 문제다. 그 다음에 왜 이 문재인 정권이 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고고티베이가 뭐 알겠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르는데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르니까 그 들딱들이 미배인 교수가 뭐 4차 논문까지 갖고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논문이야? 어떻게 한 달 만에 4개나 논문을 써? 그거는 보고서 수준도 못 넘어가는 찌라시다. 찌라시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과 비양심과 비법적인 거, 불법적인 거 이게 뭐로 연결이 되느냐?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고티브가 학창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경우가 책이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 지금 다 까먹었어요. 거기서 분배전 정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벌써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35년 전,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정의로운 정권이 아니다. 그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전혀 그런 정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대, 60대들이 50대, 60대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50대, 60대들이 미래통합당이 하는 짓이 하도 꼴통짓을 하고 과거에만 먹혀있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를 통합한다 그러면서 미래를 박살내는 막말 꼴통 발언만 해대니까 50대, 60대가 미래통합당을 도저히 못 찍겠다 하고 민주당을 찍은 것이다. 그 세력들이 충분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정의적이지 못한 것을 계속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은 정의롭지 않은 정권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요번에 나오는 것 같이 윤미향 사건, 조국 사건과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다. 정의적인 국민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계속해서 정의적으로 공격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국민이 점점 몽매하게 그죠? 비도덕적으로 몇 푼의 돈에 들여서 자기의 양심과 생활과
자기 가족을 파는,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나니까. 그죠? 지들이 받아먹고 지대 딸들한테, 지대 아들들한테 그 부채 빚더미를 넘겨주는 경우가 나오니까 지금, 응? 국민이 점점 비도덕적으로 혼을 뺏기면은 뭐 2년 안에 힘들겠죠. 문재인은 그 아킬레스건을 봤죠. 국민의 약점을 봤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내가 아무리 경제를 망치고, 내가 아무리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주면은 조용하더라. 잠잠하더라. 그리고 표를 찍어주더라. 그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 돈을 뿌리겠죠. 최소한 2년 동안.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하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치학자들이나 또 야당의 거물 정치인들한테 그 이야기 들은 거는 15년을 갖다가, 한 당이 집권을 하면 그 사회 주류 체제를 바꿔버려요. 이념 성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하면 돼. 얘네들은 너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대한민국 주류 체제, 쉽게 말해서 산업화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를 지금 괴멸시키는 과정에 들어갔죠. 그죠? 그 대치로 누굴 하냐? 586을 넘어가는데 586을 집어넣고 노동자를 집어넣고 가난한 자를 집어넣겠다 이거 아니에요. 산업화 세력의 영화는 부귀 영화. 그게 뭐냐면은 부국 강병이었죠. 산업화 세력 박정희 시대 이후에는 그럼 그걸 대체할 세력을 누구로 가느냐? 노동자로 간다. 586으로 간다. 서민층으로 간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 주류 세력은. 그런데 586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버림받은 것은 우리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때부터 지금 버림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3년 됐는데 10년 동안 미래통합당이 버림받은 것만큼 3년 동안 하는 것이 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이 올 때까지보다 더 심각한 비정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자. 제가 뭘 알겠어요. 일반 개인인데요. 그리고 그 뭐 텔레비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계속 고고 TV가 이렇게 피 튀기면서 방송을 하는가? 수입도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뭔가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면서 왜 이러는가? 그죠? 그럼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을 놓는 순간 우리 모두가 우리 보수 중도층들은 포말처럼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 저 사람들한테 부역하게 된다 이거죠.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그래서 대한민국 70년사를 보면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70년사를 보면은 그 강건했던 보수가 그 좋은 점만 갖고 그죠?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적이고 정의적으로 공격하면은 비정의를 정의적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성산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바꿔야 된다. 과거의 보수 프레임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된다. 100% 한골 탈퇴는 안 된다. 그래서 진보 이념도 갖고 와야 되고 중도층은 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지금 유미양 사건이 터지고 조국 사건이 터지고 또 문재인 그 자체가 도덕적이가 아니에요. 선한 코스프레를 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자체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자체가. 지금은 대통령이니까는 그죠? 각종 언론과 이렇게 공격을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1년 반 동안 앞으로 쌓이고 하면은 어느 순간 국민은 폭발할 수가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고고TV는. 그래서 희망을 갖자. 우리는 아직까지 41.5%가 있는데 자꾸 없는 부정선거를 갖다 지엽적인 아주 쓰레기 같은 그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을 찍어서 더 이상 국민한테 머리치지 말자. 우리 보수들은. 그리고 더 이상 엉뚱하게 거짓 방송을 하지 말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팩트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팩트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쓰러질 수 있는 과정이 딱 한 번 있었죠. 조국 사태. 그죠? 조국 사태.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 네이버와 또는 그 사기 돈벌레 유튜버들이 이상하게 몰고 갔다. 이상하게. 어? 황교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태극기 세력과 연결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과거 세력들인 40대도 있어서 이현주 같은 애들이 유튜브를 방송하고 유튜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 모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보수의 대변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수의 중심이냐? 잘못 오도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린 희망을 갖게 돼야 되고 미래통합당과 또는 새로 창당될 보수 중도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서 하면은 희망이 있다. 보수들은 아마 100만여 명만 제외하고 그 새로운 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칠 그 당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분노를 그만 이제 표현하시고 정오를 그만 표현하세요. 지금 무너집니다. 쟤네가 집권한 과정에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오로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헌납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납한 거야, 그거는. 명백하게. 헌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 보수는 안 그랬어. 보수 국민은 안 그랬는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보수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지성 그리고 중도층의 책임이 아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일탈이 있었다. 보수에 대해서 창피하지 말자. 창피해하지 말자. 보수는 희망을 갖자. 이길 수 있다 그래야지.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2년을 기다리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갑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